네, 오늘은 DSM-5 진단 기준 중에서 의사소통 장애, 그리고 의사소통 장애 안에 있는 언어 장애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려고 합니다. 의사소통 장애 역시 신경발달 장애라는 큰 범주 하위에 있는 장애이고요. 이 의사소통 장애 안에는 5가지 하위 장애가 속해 있습니다. 언어장애, 말소리장애, 아동기 발병 유창성 장애, 사회적 의사소통 장애, 명시되지 않은 의사소통 장애, 이렇게 5가지 하위 장애가 있는데, 우리는 소통을 하기 위해 언어를 사용하죠. 이 5가지 장애 모두 언어를 적절히 사용하기에는 결함이 있는 장애들입니다. 너무 많아서 오늘은 언어장애 진단 기준부터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언어장애는 진단 기준이 총 A부터 D까지 4가지 진단 기준이 있고, 이 4가지 모두 충족을 해야 진단 가능해집니다. 첫 번째 A는 언어에 대한 이해 또는 생성의 결함으로 인해 언어 양식의 습득과 사용에 지속적인 어려움이 있고, 다음 항목들을 포함한다. 첫 번째로 어휘의 감소, 두 번째로 문장 구조의 제한, 세 번째로 담화의 손상. 이 기준을 풀이해보자면, 아이가 평소 자신의 부모나 주변 사람들이 언어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어떤 식으로 표현되는지 이해를 잘 못하면서 언어 능력이 잘 발달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언어 양식이라는 거는 언어를 표현하는 여러 수단이 있죠. 말로도 표현되고, 글로도 표현되고, 또는 이제 수화 같은 것으로도 표현이 되는 이런 여러 수단이 있는데, 그것을 수단에 맞게 터득하고 사용하는데 지속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잠시 어려운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어려워야 하는 거죠. 구체적으로 어디에 어려움이 있느냐? 어휘를 계속 습득해 나가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고, 그리고 한국어 문장 구조를 이해하고 그에 맞게 구사를 해야 되는데 그게 어렵습니다. 평서문, 의문문, 명령문 이런 것들을 구분해 가야 하는데, 질문을 해야 할 때에도 평서문처럼 말을 한다든지 그런 모습이 있는 거죠. 그리고 주어, 서술어, 목적, 보어 이런 문장에 필요한 성분을 알맞게 사용을 해야 되는데 성분이 자꾸 빠져서 무슨 말을 하는지 온전히 전달이 잘 안 되게 됩니다. 그리고 담화의 손상. 쉽게 생각해 보면 아이가 경험한 일을 남에게 전달할 때 내용이 뒤죽박죽이고 맥락이 안 맞는 말을 쓰고 쓰려던 의미와 다른 단어를 쓰게 되면서 대화가 잘 되지 않는 모습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게 바로 진단 기준 A입니다. 다음 진단 기준 B. 언어 능력이 연령에 기재되는 수준보다 상당히 그리고 정량적으로 낮으며 이로 인해 개별적으로나 어떤 조합에서나 효율적인 의사소통, 사회적 참여, 학업적 성취 또는 직업적 수행의 기능적 제한을 야기한다. 이 말도 언어 발달표를 보면 원령에 따라 기대되는 발달 수준이 있는데 그게 개인차로 받아들이기에는 한 6개월 이상 차이가 난다는 등 이런 동연령대보다 언어 수준이 지연되게 머물러 있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로 인해 원하는 의사소통이 어렵고 기관에서 단체 생활을 할 때에도 제약이 있고 학업에서도 또래보다 뒤처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진단 기준 C. 증상의 발병은 초기 발달 시기에 시작된다. 그리고 진단 기준 D. 이러한 어려움은 청력이나 다른 감각 손상, 운동 기능 이상 또는 다른 의학적, 신경학적 상태에 기인한 것이 아니며 지적 장애나 전반적 발달 지연으로 더 잘 설명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 언어 장애는 언어 기능이 아닌 다른 기능, 청력, 감각, 운동, 신경학적 문제로 인한 것이 아니란 것입니다. 또 지적 장애나 전반적 발달 지연의 경우 언어 발달 지연을 보이는데 이런 것과는 다르게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청력, 감각, 운동 기능 손상이나 어떤 신경학적 상태, 지적 장애, 전반적 발달 지연은 없는데 언어에만 이런 문제가 있을 경우 언어 장애로 진단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A부터 D까지 이 4가지 모두 충족되어야 언어 장애로 진단 내릴 수 있게 됩니다. 다음 시간에는 의사소통 장애 중 말더듬이라고 흔히 알고 있는 아동기 발병 유창성 장애 진단 기준에 대해 공부해 보겠습니다.